점점 미국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극단화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 미국 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한국 가족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놀라운 발언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직장인들은 오히려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임원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족에게 보이는 애착이나 의존성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자란 메건 윌슨이고 26살의 글로벌 물류회사 서울지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부모님 집을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최소한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당연한 문화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회사 동료들을 보면 점심시간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간호사 일로 바빠서 저녁은 늘 혼자 해결했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 데워 먹거나 시리얼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독립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멋진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직장 문화에서 회식이나 단체 활동을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함께 어울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더욱 확고해진 건 룸메이트 파누 때문이었어요. 파누는 태국 방콕에서 온 인턴인데 저보다 한국 생활을 몇 달 더 일찍 시작했거든요. 파누는 한국 문화에 대해 꽤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저는 그런 파누의 관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왜 모든 가족이 먼저야? 독립적인 삶을 좀 사는 게 더 멋진 거 아니야? 제가 파누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파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아빠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에서 혼자 숙제하고 혼자 저녁 해먹고 혼자 잠들어야 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족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가족 중심 문화가 답답하게 느껴졌나 봐요. 저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약함의 표현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파누와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파누는 평소보다 더 냉소적인 목소리로 한국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성인 돼서도 엄마 밥 없인 못 살아. 전통 타령에 갇힌 민족이지. 파누가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바빴고 저녁은 늘 혼자였거든. 이해는 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파누는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생활에 개입하려고 하고 가족관계까지 캐묻잖아. 서구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한국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파누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혼자 편의점에 가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사다가 원룸에서 혼자 먹었죠. 그러면서도 이게 독립적인 삶이야. 자유로운 거지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자유로움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혼자 저녁을 먹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에서는 왠지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앞 벤치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계셨고 시차 때문에 전화하기도 애매한 시간이었죠. 저는 그냥 김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도 판우와 대화할 때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비판하는 쪽으로 맞춰갔습니다. 판우가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해서 창의성이 부족해라고 말하면 저도 맞아.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셨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아버지랑 주말에 등산 가기로 했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한국 문화가 답답한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판우 앞에서는 여전히 강한 척했죠.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지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물류기획팀의 박세린 선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세린 씨는 33살로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건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세린 씨가 퇴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러자 세린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요? 엄마가 닭볶음탕을 하신대요. 미국 친구가 오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였고 한국 가정의 저녁 식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가도 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초대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세린 씨는 전혀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혀요. 우리 어머니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특히 외국 친구들이 오면 더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판우와 함께 한국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사실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 가정의 저녁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답답한 분위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면이 있을까? 그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결국 세린 씨의 초대를 수락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소에 혼자 저녁을 먹는 게 당연했던 저에게는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세린 씨의 집은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닭볶음탕 끓는 냄새와 함께 여러 가지 반찬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향기였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미국 친구 매건 씨예요. 세린 씨가 저를 소개해주자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어서 와요, 매건 씨. 그 순간 저는 뭔가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반가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도 인사를 해주셨어요.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는데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네, 한국 음식 좋아해요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본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식탁에 앉으니 정말 많은 종류의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닭볶음탕을 중심으로 김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식사 전에 한 일이었어요. 세린 씨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씀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린 씨 어머니가 제 그릇에 닭볶음탕을 정성스럽게 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엄마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해줬던 것들 말이죠. 매건 씨, 이것도 드셔보세요. 세린 씨 어머니가 여러 가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음식을 챙겨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혼자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 마음으로 생각났어요. 어머니의 이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 없어요. 사실 그게 진실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일에 치여 있었고 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가 잘 먹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람 자체를 숨겨왔던 거죠. 세린 씨 아버지가 미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시애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릴 때 좀 외로웠어요. 엄마가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자 세린 씨가 그랬구나. 그럼 지금 한국에서도 외롭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가끔. 특히 저녁 시간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든 여기 오세요. 저녁 먹으러 오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느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식사 내내 가족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 말이죠. 세린 씨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과 밥 먹으니까 다시 힘이 나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의존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가족들은 저를 집으로 보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라고 하시면서 과일까지 깎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너무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저녁 시간을 생각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기다려준 저녁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울 뻔했어요. 그 저녁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족 중심의 문화가 답답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판우가 평소처럼 한국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가족 밥상에 감동이라도 받았어? 판우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감동이더라. 그걸 몰랐던 게 좀 슬퍼졌어. 판우는 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설마 한국 문화에 빠진 건 아니겠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집단에 속하는 게 좋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냥 혼자 견뎌내는 것이었던 거죠.
진짜 독립적인 삶이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필요할 때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는 부러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들이 가족에게 보이는 애정과 관심이 의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세린 씨는 그 이후로도 종종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고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세린 씨 가족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어릴 때를 돌아보게 됐어요. 엄마가 바빠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도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세린 씨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매건, 엄마도 정말 미안해. 그때 더 많은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엄마의 이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엄마와의 통화 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가족 문화가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져야 할 마음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한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세린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부탁드린 거였어요. 세린 씨, 오늘 저녁에 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세린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린 씨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매건 씨,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특히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그때 세린 씨가 물어봤어요. 매건 씨,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우리 문화가 어떻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성인이 돼서도 가족에게 그렇게 의존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세린 씨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지금은 의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했어요. 세린 씨 어머니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계란말이를 특별히 더 만들어주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린 씨는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들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세린 씨의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선배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걸 느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제게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건 씨, 가족이라는 건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매건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혈연이 아니어도 국적이 달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답답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판우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판우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비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대화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세린 씨나 다른 한국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세린 씨가 매건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고 자연스러워졌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히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을 넘어서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세린 씨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판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더 비판적이 됐습니다. 매건, 너 완전히 세뇌됐구나.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집단에 동화된 거야. 판우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판우, 세뇌가 아니라 깨달음이야. 혼자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판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판우와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판우는 여전히 태국 친구들과만 어울리고 한국 사람들과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어요. 반면 저는 세린 씨를 비롯해 여러 한국 동료들과 가까워졌고 그들의 가족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판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매건, 너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네.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찾은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판우, 나는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 혼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있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거든. 제가 이렇게 말하자 판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약해진 거야. 독립적이었던 내가 이제 남에게 의존하게 된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의존이 아니야. 사랑이라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야. 너는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판우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린 씨에게 판우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린 씨는 차분하게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매건 씨,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판우 씨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매건 씨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죠. 세린 씨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찾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판우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경험한 따뜻함이 진짜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며칠 후 판우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매건, 나 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 한국 생활이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판우는 끝까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 판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판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 변했구나.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변했어.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판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우가 태국으로 떠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비판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세린 씨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명절에는 전통 음식을 만드는 것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특히 세린 씨 어머니와의 관계가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주셨어요. 매거나, 너는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엄마와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정도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됐거든요. 어느 날 저는 엄마에게 영상 편지를 만들어 보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엄마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릴 땐 당신이 바쁜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로운 거라고 믿었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알았어요.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걸 받아보고 싶었나 봐요. 엄마가 집에 와서 매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바람을 표현할 줄 몰랐어요. 지금 한국에서 세린 씨 가족과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의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혼자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건 말이에요. 엄마,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우리도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진짜 엄마와 딸로 지내고 싶어요.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워준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모두 뒤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며칠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도 울면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매건, 엄마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한국에서 그런 소중한 걸 배우고 있다니 정말 기뻐. 엄마도 이제부터 더 노력할게. 내가 돌아오면 매일 함께 저녁 먹고 진짜 엄마와 딸로 지내자.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미국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세린 씨 가족과는 진짜 가족이 됐고 회사 동료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있는 엄마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문화가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걱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